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스 오브 더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3부에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영화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9세가 아니고 15세 관람가로 갑니다. 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만 악에서 15세 관람가라고 하네요.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도 많이 생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재난이 이어져서 더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재난 관련 이슈가 많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 주제나 뭐 빈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장마 및 홍수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중부지방 특히 서울 간선도로가 침수되면서 아무래도 서울 소식들은 뉴스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고, 그런데 키워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또 부동산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 순위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의원, 즉 국회의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정치면에서 자주 등장을 했고요. 이 외에는 주택, 뭐 전세, 아파트, 부동산 이런 어휘가 아주 비중 있게 빈번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5가지 정도 이슈를 선정해 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의 시장 상황, 그리고 두 번째가 장마로 인한 홍수 재난 사고, 그리고 세 번째가 류호정 의원의 국회 원피스 등원 논쟁, 네 번째 윤희숙 의원 국회 연설에 대한 호응, 그리고 5번째가 윤석열 총장의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 등입니다. 예, 우선 재난 관련 이슈 가장 많았고 그다음엔 역시 부동산 관련 이야기였는데요. 네네. 그 여론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 댓글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보도도 일단 부정적인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전세 매물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보게 되면 2년 계약 만료되고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이게 연장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과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고 그 세입자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집주인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계약 갱신 청구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뭐 집주인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뭐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제도도 얘기가 되고 뭐 이런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치 요즘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이제 전세와 월세의 그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 마치 이념 대결처럼 흐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뭐 월세는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는 원래 그렇게 뭐 추세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대결이 일어나는데 뭐 정부가 좀 빠르게 법안 만들고 그리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반응이 좀 차가운 셈입니다. 예. 부동산 이슈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뭐 지적받아온 이슈였는데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강타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인데 왜 그런 옷을 입고 국회에 등원했느냐. 그리고 우리 또 언론이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아서 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도 막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걸 제목으로 달았던데. 일단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왜 입었는지 요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유호정 의원이 그 의원들끼리 연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 단체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2040 청년 다방이라는 그런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 3일에 창립이 되었고 그때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인사말을 하고 뭐 창립 뭐 행사 준비 이런 거 하면서 가벼운 이벤트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장으로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일단 일상복을 등원할 때 입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재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연구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파격에 대한 의도 이런 것들도 이제 그분들한테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하게 심심풀이 뭐로 뭐 오늘 옷 내일 입기 뭐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유 의원이 그 전날 그 단체에서 언급한 대로 약속을 지켜서 사실은 입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일상복, 조금 화려한 일상복이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일상복 입고 나간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바지로 등원을 한 경우 있었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를 입고 국회에 등장을 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파격적이다 혹은 국회에 대해서 그런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만 이런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논쟁은 자주 벌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을 것 같은 나라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도 있었는데 미국도 여전히 이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팔을 드러내는 그런 상의 그리고 트레이닝복, 발가락이 보이는 구두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CBS 출신의 한 여기자가 그러니까 민소매였었거든요. 근데 하원 의장실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로비 들어가려고 하는데 로비에서 당신 민소매니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2017년이었는데 그때 여성 하원 의원들 중에서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해시태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금요일에 소매 없는 옷 입기 일부러 이런 식의 해시태그를 걸고 이제 캠페인을 벌여서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직접적으로 기존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의미,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후드티를 입고서 등원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이 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희롱적인 공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 의원에 대해서 소개팅 나가냐 이런 식의 지적부터 유흥업소 종업원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좀 과도한 인신공격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논란이 되는 거는 역시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고. 네네. 규정으로 이런 복장을 입어라라고 하는 건 없지만 때에 맞는 옷차림이 필요하다. 네네네. 또 국회에 국민이 준 권위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반대쪽에서는 왜 국회에서는 그러면 정장만 입어야 하느냐. 네네네. 너무 권위스럽다. 네네. 이렇게 해서 논쟁이 많이 됐고 우리는 지난번 한 10여 년 전인가요? 네네. 유시민 당시 의원이 흰색 바지를 입고 와서 네네. 그때 좀 논란이 됐다가 네네. 사그라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네. 근데 결국은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네. 법안으로 이슈가 돼야지 옷차림으로 이슈가 되는 건 그렇게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현상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유호정 의원이 초선입니다만은 어쨌든 호불호가 있는 의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호보다는 불호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옷차림 입고 왔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랑 다음 혹시 차이가 있을까 또 따로 살펴봤는데 그 댓글 보게 되면 대부분 또 부정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커뮤니티에 있었던 것처럼 인신공격적인 것들 아주 적나라한 이런 것들은 좀 덜하긴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애초에 정의당 비례 당선 시에 문제 나왔었던 점 이런 것도 있었고 박원순 시장 조문 관련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번 옷차림 자체에서도 이제 말 그대로 상황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가벼운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가장 많이 공감을 받은 댓글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차를 보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공감이 검언유착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온 나라가 물난리인데 원피스 논쟁만 하고 있는 거 우리 사회적으로 좀 비생산적이다 이런 식의 한탄이었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 없는 의원들이 세비만 받고 놀러 먹는 게 그게 훨씬 더 문제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사적인 내용들이 각각에 있어서 가장 큰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3일에는 신임 검사 신고식도 있었고요. 네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꽤 셌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그것도 역시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중에 하나였죠. 네,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사직을 시작하는 검사들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잘해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 공개 발언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 이런 이제 법치주의적 관점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역설을 했고, 그리고 상명하복과 관련된 내용도 좀 언급을 했는데 윤 총장이 이야기하기를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수명자라는 그런 발언 이런 것 때문인데 상부의 명을 단순히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서로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신임 검사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로스 산토스님과 군청이라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검언 유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요? 이렇게 좀 항의성 이야기하셨는데 댓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예, 이경락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댓글에 이런 게 가장 순공감을 많이 받았다고 지금 전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요. 자, 아까 윤 총장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윤 총장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만을 제출해야 된다. 정치하려면 총장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더욱더 이제 댓글을 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댓글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만 보더라도 그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어휘가 6번째가 이제 응원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11번째로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어휘가 뭐랑 연결된다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내용도 있는데 장모라고 하는 의혹제기 이런 것들도 5번째로 좀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의 경우에는 좀 반대다. 둘이 반대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인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장모입니다.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모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상위 공감 댓글 10개를 다 봤는데 그중에서 9개 모두 9개 정도가 윤석열 총장의 그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이버는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해서 조금 그 방금 소개드린 그런 발언들 뭐 독재니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응원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장모 이슈를 들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는 내용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역시 네이버 다음은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문자로 6635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진보 정당으로 17, 18대 국회에서 도포자락 휘날리던 강기갑 의원이 특이한 복장이라고 이렇게 논란이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보통합당 강기갑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매년 선정하는 입법 우수 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었기 때문이죠. 1년에 무려 47건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8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옷 색상과 스타일이 우선이 아니라 입법이 우선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6635님의 의견으로 우리 이 코너도 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